144쪽에 1번 다시 볼게요. 자,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장점인 실적 배당과 유니버셜 장점인 입출금. 그렇죠. 변액 보험의 탄생이에요. 탄생 이유. 변액 보험이 왜 탄생했어요? 느낌표. 투자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투자가 뭐예요? 실적 배당. 투자하려고. 가는 실적 배당이 맞고, 유니버셜은 뭐예요? 유니버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감자가 유니버셜. 다재지 가능하다. 그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래프에 맞는 상품이다. 그래서 실적 배당과 입출금. 이거고. 2번. 종합금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유 입출 기능 맞고, 실적 배당 기능 맞고, 기능. 보험의 보장 기능. 유니버셜 변액기 기능이 맞고, 그 다음 자금이체. 자금이체가 아니죠. 자금이체는 증권 계좌잖아요. 은행 계좌. 아니, 신한은행에서 토스뱅크로 이체를 했어. 송금했어, 송금. 그게 이체잖아요, 자금이체. 근데 보험 상품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보험에 돈이 있으니까, 자, 은행에 신한은행으로 이체 출금해주세요. 안 돼요, 그런 건. 그런 건 은행 증권사만 되는 거잖아요. 4번은 아니고. 3번. 적립형의 투자 수익률이 악화되면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이 낮아질 수 있다. 잘 생각해보죠. 투자가 악화되면은 이걸 사망보험금은 부등호를 써봐요. 부등호를.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낮아질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변액연금은 항상 중도 사망 시에는 기납입보험료보다 사망보험이 크다 그랬죠. 사망보험금. 중도 사망 시에는 이게 지금 사망보험금보다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호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보통 100의 경우는 기납입보험료보다 사망보험이 커야죠.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커야죠. 보험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반대로 나왔어요. 부동호가. 그래서 X. 자, 4번. 일정 범위 내 중도인출. 이게 뭔 말이냐?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중도인출 요게 뭐냐면은 변액보험이 옛날에는 유니버셜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가 근데 IMF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 붐이 일면서 미국 주식에 사람들이 투자를 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막 올라. 잘 올라.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 그래서 우리도 변액 상품도 마찬가지로 돈을 더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입출금 기능을 허용해 준 거예요. 왜냐? 더 많이 넣으면 돈 더 많이 벌 줄 알고.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추가 납입. 이걸 추납이라고 추납.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했고 그러면은 추가 납입만 가능했는데 빼는 기능도 만들자. 추가 납입뿐만 아니라 나 이거 돈 좀 빼서 쓰고 싶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중도인출하게 해줄게. 이게 중도인출이에요.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해줄 거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낸 보험료가 1억을 넣었어. 그럼 1억을 다 내가 낸 돈만큼 다 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지금 내가 1억 빼버리면은 보험료 어디서 차감을 해요? 지금 사업비를 계속 빼먹어야 되는데 유지비 그리고 위험보험료도 회사에서 차감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낸 만큼 다 인출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놨어요. 해양학금 범위 내. 해양학금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해양학금은 뭐냐? 앞에서 나오잖아요. 1억 넣으면은 한 70%, 60% 이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아무 부담이 없죠. 내가 언제든 해약을 하더라도 내가 1억 넣고 해양학금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중도인출로 이 5천만 원 범위 내인 3천만 원을 땡겨 썼어요. 중도인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감해야죠. 5천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될 거를 이게 3천만 원 뺐으니까 2천만 원만 돌려줘. 이렇게 하고 해지돼요. 해양학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요렇게 많이 나오면은 맞아요. 해양학금하고 짝꿍이에요. 자, 5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인출시 계약자금이 줄어든다. 이거 맞는 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뭔 말이냐면은 이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3천만 원을 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자가 1억을 넣으면서 쌓아놨던 적립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립금. 그 적립금이 그만큼 당연히 차감이 되죠. 이 적립금을 환산을 해서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데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 요거는 당연히 내가 뺀 만큼 줄어드는 거죠. 은행 마찬가지. 은행에 내 적금을 1억 넣었어. 3천만 원 차서로 썼어.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에서 빼야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6번 틀리게 설명한 거. 중도 인출 시 적립금이 변동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내가 내 계좌에서 돈 찾아 쓴 건데 당연히 적립금 변동해야죠.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7번 틀린 거. 상환의 의무를 갖는다. 아니에요. 상환의 의무가 뭐예요? 대출. 은행 대출. 자, 주택담보대출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내가 내가 집을 살 때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환 의무가 생기죠. 상환 의무 생기잖아요. 매달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상환 의무라고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근데 중도대출은 대출 아니에요. 대출도 아닌데고 그냥 내 돈 내산. 내 돈 내가 찾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없어요. 이런 거. 상환 의무 간다 하면 틀려요. 7번. 그리고 8번 틀린 거. 8번도 마찬가지. 대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대출을 좋아하면 안 되죠. 자꾸 대출을 좋아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게 진짜 이 주택담보대출이 진짜 악의 사회악. 이거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그냥 생각 없이 단순히 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도 생기고 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신혼부부들의 생각을 이용을 해서 이 대출을 엄청 권해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썩게 만드는 근본이에요, 근본. 이 주택담보대출은 빚권하는 사회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빚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악의 출산율과 최악의 경제난. 가계대출 제1원인 가계대출. 정말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최대의 원인. 한 개 꼽자면 가계대출, 빚.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빚이 천억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 원래는 이 부동산이 부동산 버블이 뭐냐? 졸부잖아요, 강남 졸부. 원래 아파트가 외로 80년대 어땠어? 1억이 안 됐어. 1억이 아파트가 가격이 강남이 1억짜리 아파트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몇천만 원이면은 강남 아파트 샀어요. 옛날에 80년대 막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을 때. 그러다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장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막 내 1억 아파트 갖고 있던 거를 막 지금 어때 강남 아파트 막 30억 하잖아. 2, 30억. 이거 누구 사줘요?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기존에 기득권자들한테 돈 다 벌어주는 거라니까 이게 기존에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들이 돈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있나요? 막 수십 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30억, 20억, 막 10억 막 사줘. 그럼 막 팔아요. 그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부자들은. 이렇게 팔아버려서. 그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은 대출을 했죠, 대출. 이거 다 대출로 샀잖아, 대출로. 10억, 20억이 어디 있어? 대출로 다 샀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80년대, 90년대 이때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똑같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처럼
집과 부동산 값이 막 엄청 뛰었어요. 부동산 버블.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실제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빚을 내갖고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막 빚을 내면서. 버블, 부동산 버블. 아파트를 1억엔인데 막 10억에, 20억에 하는데 막 사, 사람들이. 왜?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면은 1억 아파트가 2억에 거래돼요. 3억에 거래돼요. 그 뉴스에서 막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아파트가 오른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패닉 바잉이에요. 패닉 바잉. 그래서 2억, 3억 막 계속 막 10억 갈 것 같고 막 20억 갈 것 같으니까 막 사요, 막 사. 그러니까 매수가 막 몰리니까 막 끝없이 뛰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쇼크잖아, 쇼크. 프라자 합의 이후에 부동산 버블 빡 한 방에 붕괴돼서 그대로 수직 낙하이죠, 수직 낙하. 실제로는 부동산 일본의 아파트 한 채가 실제로는 1억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에 20억에 거래가 됐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사람들이 부동산 빚졌어요. 그리고 한 방에 부동산 한 방에 거꾸라지는데 프라자 합의거든요. 프라자 합의. 그게 일본 경제가 갑자기 타격을 받으면서 환율을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환율을 합의를 한 거예요. 프라자 합의라고. 미국에서 잡아낸 거죠. G2의 팽창을,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 건데 어찌됐건 거기서 한 방에 부동산이 꼬꾸라지면서 20억에 샀던 사람들은 빚쟁이가 됐어요. 빚쟁이가. 내가 20억에 아파트 샀는데 은행 빚으로 2억 대출을 받았어. 20억을. 근데 내가 가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1억에 팔려. 다시 1억에. 20억 빚 진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똑같이 상승했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이러거를 답습하지 이렇게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대출을 막 남발해서 대출, 청년 대출, 뭐 LTV,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빚을 내가 아파트 가격의 20%를 빌려주던 거를 막 30%, 막 40%, 50% 대출 규모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냥 빚내 사라고. 빚내서 사라고. 청년들 보고. 빚 갚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빚으로 버블로 계속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내려갔어요. 아파트가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일본처럼 한 방에 무너뜨리고 다시 재시작을 한 거는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빚만 내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게 언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는 일본처럼 붕괴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 반대로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 부동산 붕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아무튼 대출은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다들 대출을 받아서 이 비싼 집을 사는지.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지 말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한때는 사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살 집은 부동 가격이 어떻게 되든 업다운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째 평생 살 건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집 한 채 사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 상관없죠. 대신에 대출을 받고 은행빚 갚으면서 은행에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9번 여기서 자 9번 맞는 거 막 대출 얘기 나오면 그냥 틀리네. 4번 뭐 대출 나오면 그냥 틀려요. 보험은 대출은 나쁜 거 대출 얘랑 어울려서는 안 돼요. 9번 맞는 거 언제든지 슈가나비. 이게 유니버셜이 맞잖아요. 유니버셜의 정의잖아요. 10번 틀리게 설명한 거
의무납입 기간에도 중지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의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의무납입이라는 건 뭐냐? 처음에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30세 가입하고 60세인데 30세 딱 가입을 해놓으면은 이 초반 있죠. 1년, 2년 이때는 의무납입 기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왜냐? 그게 왜 이렇게 설정을 하냐면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특히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차감한다는 뜻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설계사 수당 준다는 거예요. 설계사 수당. 설계사를 수당을 줄 때 이 초반에 낼 거를 많이 가정을 해서 많이 잡아 놓거든요. 이때는 계약이 깨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때 계약이 깨진다. 1년 이내, 2년 이내에 계약이 깨져. 해약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설계사 수당 환수해버려요. 설계사한테 돈 주잖아요. 너 이거 계약 체결했구나. 100만 원 줬어. 근데 계약이 깨졌어요. 어떻게 하냐? 가져와 도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 돈 없다. 어떻게 배째냐?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설계사 배째 하잖아요. 대리점으로 가요. 대리점. 설계사한테 잘 나갔는데 돈 없대. 야 너 어디 소속이야? 저요? 저 A 대리점 소속인데요? 대리점 일로 와. 고용주 가져와. 그래서 사장 차려. 사장. 직원이 잘못하면은 사장이 바로 다 돈 대신 갚아줘야 돼요. 요런 거죠. 요런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의무라는 말을 왜 써? 의무 납입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고 내가 정말 상황이 어렵다. 도저히 못 내겠다. 중단할 수 없냐? 안 돼요. 안 된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의무납입인데 중지할 수가 없어야죠. 의무납입이니까. 11번 맞는 거. 의무납입 이후에도 차가 늦나? 이번이 맞는 말이 되네요. 변의 유니버셜. (12번) 넘어가세요. 패스하세요. 패스 이거. 너무 많이 안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1번 패스. 12번 맞게 설명한 거. 일단 의무기간 이후에는 이제 중지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12번이 진짜 이게 무서운 조항이에요. 자, 12번이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 나 그만 내고 싶어. 그래요? 의무징수 기간 끝나셨네. 중지하세요. 중지 딱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중지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비는 또 뺀대요. 공제한다는 게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 중지? 그래. 그러면은 대신에 네가 지금 1억 넣었잖아. 총. 그래도 우리 운영비는 빼가겠는데요? 난 중지해도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모든 계약자가 다 중단을 해.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 손은 누가 키워? 직원 월급 줘야 되잖아. 그래서 빼겠대요. 유지비. 아니 내가 보험도 안 내는데 너네 맘대로 이걸 직원 월급 빼가겠다고? 그게 돼요? 왜? 약관에 써있다. 이거 수수료 뺀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밑바리 도처럼 계속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왜? 납입 중지해도 보험 효력은 살아있으니까. 보험 효력은 되니까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여기서 뭐 종신 기능이나 다 살아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중도 해지되거나 효력 중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효력이 살아있는 한 납입 중지를 해도 공제를 한다는 거 맞아요. 맞는 말. 사업비를 빼간다고 하면은 되게 반발이 심해요. 뭐 직원 월급 주고 보험사들은 특히
근데 직원 월급은 당연히 줘야죠. 통신사도 사업비는 차감해요. 통신사. 여러분 통신사 가입하잖아요. 내가 통신사 월 사용료로 막 3만 원씩 내. 그거 사업비 차감하잖아요. 직원들, 콜센터 직원들도 돈 주고 뭐 광고비도 써야 되고. 은행도 사업비 차감하고, 마트 가서 마트도 사업비 차감하고, 은행 직원들 직원들 돈 주는 거 월급.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차감해요.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고 13번 틀리될 만한 거,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이납을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뭐예요? 돈 안 내면 가스 끊긴다 이거예요. 전기수도도 돈 안 내면 가스 끊겨요. 마찬가지. 의무납입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무납입 기간이 지나도 보험료를 매달 내야지. 매월 20년씩 낸다며. 매월 내는 거를 갑자기 안 내겠대. 미납으로 해지됐어. 그러면은 돈을 안 내. 그럼 해지돼야죠. 해지가 되는 게 맞죠. 똑같은 논리예요. 수도 전기도 전기세 수도세 안 내. 수도세 내세요? 안 내요? 가스 차단. 그렇죠. 마찬가지. 해지가 된다. 맞아요. 해지가 된다. 14번 틀리게 설명한 거, 다양한 특허 부과가 어렵다. 아니죠. 다양한 특허기 부과를 해야죠. 존재의 이유예요. 이건 존재의 이유. 다양한 특허 부과를 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 다양한 특허기 그럼 뭔데요? 버닝 유니버셜이 종신형이야. 종신형인데 연금제한 특허 이런 거예요. 연금제한 특허. 종신형 가입하고 나중에 65세까지 살아있어. 그럼 이때는 연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금 전환시켜준다. 이런 게 연금 특약이에요. 다양한 특약 부과가 가능은 해야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언어 틀려. 147쪽 변형 유니버셜 보장형의 사망보험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뭐라 그랬어? 그거잖아. 아까 사망보험금 뭐라 했어요? 수식이 적기, 적립금, 기본 사망보험금, 그리고 콤마 맥스였잖아. 맥스. 그 앞에 수식 여기서 맥스, 적립금, 기납입보험료, 기본 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4번 해양환급금. 이거는 생존 시에 받는 거잖아. 해양환급금은. 해양환급금 뭐야? 내가 카드 해지했어. 통신사 해지했어. 해양환급금 받아요. 통신사는 해양환급금 안 받나? 보험은 해양환급금을 줘요. 그거는 사망 때 받는 게 아니라 생존했을 때, 내 의지로 해약했을 때 받는 게 해양환급금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이거 나오네. 맥스 이 시기.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사망보험금은 맥스 최대값에 기본보험금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에 여기는 110%를 곱하네요. 110%. 여기서는 이게 수식이 달라요. 계약자 앞에는 변액연금, 여기서는 이제 수식이 다르네. 변액 유니버셜은 약간 달라. 기본보험금 계약전액 곱하기 110% 그리고 기납보험료. 그럼 되게 이거 심플해요, 여러분. 잘했어. 여기 변액 유니버셜은 이 식이 좀 다른데, 어차피 문제에서 줬잖아. 다 맞추라고. 사망보험금은 맥스, 기본보험금이 맨 앞에 얼마예요? 기본보험금 4,500만원. 이렇게 쓰이는 거 3,5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콤마 계약자 적립금의 110%. 계약자 적립금이 얼마예요? 4,000만원이잖아요. 4,000만원에서 110% 11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4,400만원이네. 4,400만원 콤마, 그리고 기납입보험료는 얼마예요? 매월 30만원을 12달 10년 동안 납입을 했어요. 얼마예요? 3,600. 그러면은 4,500, 4,400만, 3,600만. 어떤 게 제일 커요? 요게 제일 크네. 4,500만이. 요게 제일 크네. 맥스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값 4,500만원. 정답은 1번. 엄청 쉽죠? 자, 3번. 그리고 적립형. 앞에서는 보장형이고 이번 적립형이에요. 일시납 추가 가입 방법을 변동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장형이고 적립형이잖아요. 밑에 적립형은 뭘 적립한다는 거야? 적립의 뜻이 뭐야? 적립. 매달 따박따박 적립하겠다 이거잖아요. 매달. 적립을 한 방 한 방, 이거 한 방향이 아니야. 이거 매월 따박따박 내는 건데, 일시납 추가 방법으로,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 일시납은 뭐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넣겠다는데, 이게 서로 성질이 다르잖아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야. N극하고 N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건. S극, N극처럼.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보장형이라는 단어 나와야지 일시납 추가 가입. 이게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X. 자, 4번. 보장형하고 적립형은 서로 대립이잖아, 서로 철전지 왼수야. 한 배에 탈 수가 없어요.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X. 자, 5번. 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자, 20년 경과의 시점에서 사망보험 얼마일까요? 항상 비슷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20년 경과 20년 칸을 봐보세요. 기납입보험료는 7,200만원, 특별 계정에 투입한 건 6,000, 그리고 기본보험금과 계약적 합계액은 5,998만원. 사망시 얼마를 받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똑같은 문제네. 맥스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네. 자, 20년이 경과했어요. 그리고 납입보험료 얼마야? 납입보험료 밑에 보시면은 30만원씩 전기납이라 그래서 전기납. 기납입보험료가 얼마인지 봅시다. 30년 곱하기 12달. 30만원 곱하기 12달 20년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야? 7,200만원이네. 7,200만원을 맨 앞에 납입한 보험료가 7,200만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7,200만원 그리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옆에 보시면 6,600, 그리고 뭐 옆에 보시면 또 합계 5,900. 뭐가 제일 큰 값 그냥 찾아요. 제일 큰 값 찾았어. 7,200만원 정답. 제일 큰 값. 20년 탭 요거만 본다. 나머지 안 보고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 요걸 본다. 요게 다예요. 여기서 제일 큰 값 찾아라 이거예요. 뜻이 7,200만원 제일 크다. 보통 이 맥스라는 게 여러분 문제가 문제 보고 맥스값 찾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20년 탭에서 제일 큰 거 찾겠다. 그게 정답이다. 6번 틀리게 설명한 거. 자, 유니버스 적립형의 매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떠먹여주는 문제. 공유 적립 해 일 이거잖아요. 태양 일 매일.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매월 나왔으면 틀렸지 이거. 6번 그럼 6번 같은 거는 뭐 공짜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